네, 요즘 인공지능 지각생이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애플이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간밤 1년 5개월 만에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대형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실상 노트북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맥북을 뛰어넘는 제품이 되겠다라는 포부입니다. 가시화되는 팀쿡의 AI 큰 계획,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방금 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팀쿡 CEO가 오늘은 아이패드 출시 이후 가장 중요한 날이다 밝혔습니다. 신제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 시장이나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지 좀 생각보다는 혁신이 없었다. 혁신 없는 혁신회사 애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시간 후 애프터 아워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자, 우선 팀쿡 입장에서는 아이패드가 출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팀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시장의 관심이 아이패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중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애플은 인공지능의 지각생이다 이런데 그건 굉장히 좋게 봐준 얘기고요. 열등생. 더 혹평을 하시는군요. 예, AI 지진아. 무능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M7에서도 애플은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또 워런 버핏 같은 분은 보유지분의 13%를 대량 매각을 해버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심은 애플이 또 팀쿡이 AI에 관한 어떤 큰 소식, 어떤 빅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이패드에 M4라는 이 반도체 칩을 착용하기로 했다. 근데 우선 시장에서는 M4가 뭔지를 잘 몰라요. 아이패드에 그동안에 M2가 작동이 됐는데 이제 칩이 들어갔는데 M2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데, 자, 속도가 빨라지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감동을 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 기대를 모았던 것은 애플이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 클라우드, 저 데이터 센터에서 끌어오지 않더라도 각종 조그마한 그 가전 기기에서도 바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작동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종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생산성 업무에 개선이 있는지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설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품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도는 좀 빨라졌겠지.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이런 정도의 반응. 그리고 이제 팀쿡은 다음 달 6월 10일 날 WWDC 개발자 회의에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다 이런데, 이런 정도라면 6월 10일도 별 내용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정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그 부분도 궁금해요. 사실 뭐 이제 한 달여 남지 않았습니까? 애플의 연내 가장 큰 행사. 그럼 그때 신제품 발표 같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미리 내는 뭐 이유도 있을까? 배경도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그 팀쿡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점. 우선 아이패드가 그동안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를 살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패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끄고 있지만 팀쿡 입장에서 자기가 만든 제품인데 지금 아이패드가 운명의 기로를 막고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패드라는 제품 자체는 퍼스널 컴퓨터보다도 작으면서 스마트폰 그 중형 사이즈인데, 이게 스마트폰이 더 발전이 되면 아이패드의 존립, 의미, 과연 아이패드 없어도 스마트폰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포지션이 좀 애매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셔닝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아이패드 발표를 1년 10개월이나 1년 5개월 만에 했는데. 예, 네. 연기가 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과는 별도로
이번에 아이패드를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AI로의 대변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뜸을 좀 다양하게 들이자라는 그런 시각 여러 가지 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애플 일각에서는 뭐 비밀팀도 운영을 했고 AI를 해왔다. 특히 애플카까지도 포기를 하면서 어떤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만큼 6월 10일은 어떤 큰 빅픽처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에 그 온 디바이스라는 상품에 인공지능 칩을 한번 넣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동안에 그 대중화시키면서 거기서의 서비스 사용에서의 어느 정도 편리해지느냐, 요거를 좀 보아가면서 6월 10일 날 본격적인 AI로 전환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도 엇갈리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생각보다 별거 없네라는 쪽에 더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 반응도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고요. 주가 움직임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M4 칩이라는 게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는 회심의 일격으로 내놓은 건데 뭐 다른 제품으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아이패드를 시작으로 맥북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것도 조금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서비스라는 게 빠른 것도 중요한데 그 빠른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빠른 프로세싱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메인 골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저게 빠르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클라우드 갔다 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휴대하고 다니면서도 인공지능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든지 거기서 어떤 업무 처리가 획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업무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그러나 온 디바이스로 갔을 때 획기적인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별게 없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데서도 AI를 장착했다고 그러잖아요. 장착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본격적인 AI로서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좀 시장의 반응은 부족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의 그 질문에 애플이 답을 할 수 있어야 이걸 팔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애플이 AI 칩 개발 프로젝트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엔비디아와 좀 각을 세우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목도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각 IT 회사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기서 각종 데이터를 모았다가 인공지능 교육도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생산이 돼서 보급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수혜주로서 가장 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공급이 원활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 스스로 자체 칩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애플도 수년 전부터 ACDC라는 이름으로 이걸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공개 여부나 어떤 사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고 언론 보도인데요. 자, 요게 만약에요. 엔비디아보다도 성능이 더 좋다. 그러면 애플이 이것을 TSMC나 삼성전자에 하청을 줘서 엔비디아의 GPU 이상의 어떤 효능을 갖는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데 팔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장착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엔비디아에 맞서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까지도 지금 새로운 형태의 더 개선이 된 GPU를 생산은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네. 또 엔비디아 특히 소프트웨어 문제 독점돼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나온 얘기가 없고 6월 10일을 앞두고 지금 각종 전문기관들이나 언론기관들이 애플은 과연 뭐가 있길래 6월 10일 날 한방을 발표하겠다고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취재가 들어가고 있는 그 중간 정도의 보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각생도 잘 평가한 거다, 부진하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또 뒷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연례개발자회의를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진하고 전능하지만은 애플이 워낙 그 혁신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이 과연 어떤 대목을 내놓을 것인지. 그런데 저는 애플이 이 바쁜 와중에 팀 쿡이 오마하에 나타난 걸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워런 버핏 연례주총장에 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저도 여러 번 갔었지만 그 네브라스카를 거기에 애플 CEO가 나타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13% 대량 매각을 하니까 대주주의 한 사람인 그 워런 버핏이 계속 주식을 팔면 애플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를 봐서라도 좀 발언 좀 잘해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애플은 항상 그런 자리에 나가서 뭐 자사주 이런 얘기하지 않고 혁신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 과연 6월 10일 날 있느냐. 혁신이 없으니까 저런 데 가서도 워런 버핏 보고 주식 사달라 이렇게 구걸하지 않나. 이런 게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례개발자 회의까지는 또 보고 얘기를 해야겠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플 이야기 좀 업데이트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도 좀 살펴보죠. 미국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인공지능계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빠지더니 간밤 정규장에서도 주가가 15%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여기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을까요? 실적 발표 대단히 좋았습니다. 어닝 스프라이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1분기 좋았는데도. 예, 매출이 21%나 늘어났고요. 자, 정부 매출은 16% 늘어났는데 민간 매출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익도 17%.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대폭락, 오늘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필란티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 대목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회사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대중의 관심 속에서는 조금 사라져 있었어요. 저희도 처음 소개해드리는 기업 같아요. 도표에서는 소개를 그러니까 키워드로 따로 뽑아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 인공지능 생태계 속에서 팔란티어는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 우선 이 팔란티어라는 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어떤 전설, 소설로 됐죠. 거기서 나오는 이 마법의 기계인데요. 저 멀리 내다볼 수 있다라는 이름인데 그 911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911. 네. 911에 그 미국의 안보가 뚫린 그러니까 비행기를 납치해다가 그걸 가지고 무역센터를 들이받은 사건. 그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팔란티아 회사가 출발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정보, 테러 정보 이런 것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하자. 그래서 국가 안보를 막자. 그래서 지금도 미국 CIA라든지 국토안보부 같은 데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을 써 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정부 매출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매출이 13%밖에 안 늘어났지만 민간 매출은 30% 늘어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CIA 등의 인공지능을 서비스를 팔아먹으면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게 민간 기업으로도 대폭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로 엔비디아의 GPU가 뜰 때 주가가 대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자, 지금 알렉스 카프 현 CEO 얘기대로 10년 전에 1년 동안 창출한 것을 1분기에 더 많은 수익 올리고 이건 4배가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떨어졌나? 우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00%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저 인공지능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도 많이 좋아졌을 거야 하는데 그 기대보다는 못 미쳤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2분기, 3분기 어떻게 되냐. 그 실적 가이던스,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예상보다 부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AI의 숨은 수혜자라고 하는 팔란티어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생각보다는 좀 별로야.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른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양태인데 그렇다면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를 다시 한번 정조준을 해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앞으로의 패턴도 좀 하나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한마디로 빅데이터 솔루션 회사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 우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병렬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살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것을 TSMC에다가 하청을 줘서 생산을 하면 그게 어디에 가느냐 하면 데이터 그 센터로 가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아마존, 구글 등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거기서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인공지능 이 반도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빅데이터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빅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기업한테 적용하느냐. 우리 기업이 필요한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가 만약에 잘 된다라면 그것은 빅데이터가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회사에 앞으로의 기업의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 연결고리거든요. 그런데 팔란티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빅데이터로 GPU는 많이 사가지만 당장에 지금 돈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인공지능이 대세로 앞으로 산업의 판을 흔들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주가 오른 것만큼은 기대만큼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밤사이에 엔비디아, SMCI 주가도 다 떨어졌어요. 이게 팔란티어 효과 때문에 같이 떨어졌다고 저는 팔란티어 효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지만 주가 오른 것만큼 수익성을 내는 데는 아직은 좀 미약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또 팔란티어 CEO가 무슨 마피아라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요 인공지능의 마피아 이게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이 마피아의 대부예요. 이게 팔란티어의 창업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페이팔을 원래 창업한 사람인데 이 페이팔을 같은 사무실에서 페이팔이라는 게 전자결제하는 업체예요. 지금 IT의 뿌리가 바로 이 페이팔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하다가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늘날의 테슬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이 같은 사무실에서 페이팔을 창업을 하다가 둘이 뭉쳐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사람,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 스티브 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직원들입니다. 이 13명이 나가서 지금 인공지능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오픈 AI를 하는 볼트만도 요때 페이팔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샘 올트만도요. 예, 그래서 이 팔란티어라든지 또 테슬라 관련 회사들의 인공지능을 힘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이팔 13인의 마피아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피아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지금 IT 생태계의 거물로 이제 작용하고 끈끈하게 있다.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중요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중요 생태계 한 자리 한 자리씩들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해드리지만요. 한 명 한 명 다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라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13인의 마피아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